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자동화이고요. 자동화 관련해가지고 저는 유튜브에서 종종 막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는데요. 이게 자동화 중에 무엇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 것을 자동화해봤자 쓸모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최신 IT 쪽으로 좀 많이 발전이 했는데요. 그래도 과거 기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규모가 커지면은 신기술을 안 써도 스마트하게 안 해도 그래도 대량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제를 자동화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은 장하준 교수님이고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쓴 글을 인용을 한다면은 이제 세탁기가 세상을 인터넷보다 더 많이 변화를 시켰다. 약간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대한 발전을 보면은 그냥 예전에는 바가지에 물 담고 뭐 세제나 비누 같은 것을 쓰고 직접 손으로 빨래를 했었는데요. 이게 가면 갈수록 조금씩 기계적인 면이 도입이 되면서 자동화가 되어가고 현 시점으로서는 이제 전기를 사용해가지고 세탁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빨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저희 일상생활에는 당연한 그런 발명품이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세탁 빨래만 하는데 만약 직접 손으로 해야 된다면 저희가 여가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뭐 다른 거 뭐 자기 개발이나 다른 것을 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세탁기는 그냥 거의 집마다 하나씩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돌리고 하면은 해봤자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 자체도 그냥 돌려놓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서 인류에게 약간 큰 중요한 발명품인 것 같습니다. 빨래 방망이 예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직접 손으로 빨래를 했고요. 이거 세탁기는 그냥 옷 한 벌이든 10벌이든 한 15벌이든 상관없이 넣으면 다 돌아가고 격렬로 저희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1분 1초 진짜 나의 개인 시간을 쏟아 부어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2가 있는데 여기서 기안 84와 덱스가 인도에 가가지고 직접 손빨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보일 수 있는 왓앤조의 약간 빨래방들도 있고 이것을 비교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기를 일주일에 3번 돌리면은 돌릴 때마다 1시간 정도 일주일에 3번 총 3시간인데 량도 따지지 않고 그냥 딱 세탁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다 넣어가지고 3번 돌리는데 3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온전히 저희 개인의 시간 3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돌려놓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손빨래를 한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 옷을 몇 벌을 할 건지 그게 몇 시간이 걸릴 건지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되는지 그럼 비교조차가 안 되는데 확실한 것은 동시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체 온전히 빨래만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확정적인 비용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요. 로봇 청소기도 뭐 샤워할 때 돌려놓고 아니면 뭐 방별로 이게 탐지를 해가지고 지도를 그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거실 쪽에서 영화 보고 있으면 뭐 방에 로봇 청소기 돌려달라고 하면 알아서 찾아와서 다 돌고 나서 돌아오고 아니면 뭐 요리를 할 때 돌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물리적인 세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병렬로 저희 개개인의 삶에 좀 어시스턴트 같은 약간 물리적인 그 도와줄 수 있는 저희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샤워할 때, 요리할 때, 아니면 옷 입을 때, 아니면 TV 볼 때, 뭐 그냥 늘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농사 짓는 것인데요. 이게 농사를 지을 때 많은 물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도심에서는 하기 어렵고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버티컬 파밍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건물 실내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물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근접한 거리에서 밭에서 키우지 않아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이나 방식으로 식물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포닉이라는 것은 흙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냥 물만 있으면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LG 가전제품 대리점 그런 데 가면은 요즘에 약간 실내에서 UV 라이트인가 그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실내에서 꽃을 키우든지 막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허브나 그런 것들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세탁기하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것과 그리고 이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발전소, 그 에너지.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는 에너지가 거의 필수이고, 물론 내연기관 자동차나 가스나 레인지나 그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난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스나 휘발유나 경유나 원유가 필요하긴 한데요. 이제 가면 갈수록 친환경 에너지도 있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만약에 단순히 거울만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모양 배치를 해가지고 중앙을 향해가지고 조준을 한다면은 이제 어마무시한 열을 만들 수 있고, 온도차로 인해서 발전기를 돌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은 이제 다시 도심으로 그 전기를 끌고 와가지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막 크게 관리를 안 해도 그냥 사막 한가운데에서 태양이 올라오면은 그럼 그냥 하루 종일 빛반사로 인해서 그냥 거의 공짜로 에너지를 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투자 비용 ROI를 따졌을 때는 이것은 좀 현실에서는 동떨어진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패시브하게 약간 그냥 한번 설치해 놓고 그냥 막 쓸 수 있는, 고장 날 거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덜 해도 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생수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만약에 1조 원이라는 돈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 해안부터 사막까지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사막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위에 살짝 기울어진 유리판을 엄청 크게 약간 대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태양이 증발시키는 그 바닷물을 정화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을 갖고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화가 어느 정도 됐고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생수나 물 부족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아니면 불 같은 거 산불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진짜 1조 원이라는 돈이 있다면 좀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생수라는 것은 이제 안개로부터도 이것을 그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망을 만들어 가지고 산 위에 설치를 하면은 이제 안개가 들어오면서 물을 모이기 시작하면은 수분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약간 파이프나 그런 거 통으로 그것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약종인 것 같은데요. 여기 마운트 분메즈 기다 그쪽에서 약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마을에서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중에 뭐 세탁기나 로봇 청소기나 태양 열판이 아닌 그냥 단순한 거울로 인한 발전소, 그리고 생수에 대한 정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IT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로봇을 사용해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흔히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살짝 사람하고 비슷한 모양, 팔 두 개, 다리 두 개, 뭐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뭐 공장 생산 라인처럼 뭐 햄버거를 만들 수 있다면 단순히 기계를 한번 만들면 매일마다 거의 보장된 뭐 햄버거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든다. 그러면 뭐 거의 GDP에서는 매년 포함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기계를 늘리면 GDP는 100% 확장이 되는, 성장하는 거니까 요리할 수 있는 로봇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이게 MIT에서 로봇 키친을 만들어가지고 볶음 요리를 하는 건데요. 진짜 인간처럼 생겨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통이 약간 세탁기처럼 막 돌아가요. 근데 가열되고 그 안에 재료만 넣고 양념을 하면 그럼 알아서 어느 정도 데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완료되면은 접시에 담아주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디자인이나 그렇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고난이도 기술이어야지 되지도 않고 막 IT 기술이 적용이 안 돼도 그냥 뭐 저희가 10년, 20년, 30년 전 기술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뭐 컴퓨터 비전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움직임을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피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인 것 같은데요. 미소 로보틱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플리피라고 해가지고 햄버거 뒤집는 기능도 있고, 아니면은 주방에서 일하는데 약간 튀기는 게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 약간 사람이 하기엔 좀 힘든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로봇이 이것을 담당을 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햄버거 뭐 하루에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거하고 같이 하면 이제
어느 순간 패스트푸드 그런 식당들이 사람이 요리를 거의 안 해도 되는, 그리고 이미 일부는 자동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키오스크가 어느새 상용화되고 저희 거의 매장에 들어가면 직원분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주문은 당연히 키오스크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만약에 그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면 키오스크 사용해 주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미리 그렇게 안내를 받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것은 앞단이고 프론트엔드고요. 뒷단에서 백엔드에서는 로봇들이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만들어주고, 이 모든 게 연결이 되면 배달 앱에서 아니면 그냥 앱에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주문도 들어가고 통계도 수집이 되고,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 데이터도 수집이 되고, 그리고 요리 자체 재고도 확실하고 그 재료가 얼마나 있는지도 확실하고, 그것을 이제 서플라이 체인하고 연결을 시키면 언제 어느 매장이 뭐 감자튀김 재료가 떨어질 거다 하면 미리미리 배달을 할 수가 있고, 자율주행하고 이것을 합치면은 거의 농사 짓는 것도, 만약에 버티컬 파밍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감자를 키우고 그리고 수확까지 한다면은 1부터 10까지 거의 다 자동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류센터인데요. 물류센터는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존에서 키바 로봇도 있고, 뭐 쿠팡에서도 많은 다양한 로봇들이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에서도 새로운 로봇들이 나오는데요. 물류센터에서는 약간 기계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들면 약간 사람이 하기에는 많이 힘들고, 로봇이 갖다 주면은 그냥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재고 관리도 더 수월하고, 피킹하고 패킹하는 부분만 조금 작은 물건이나 그런 거 포장하는데 사람이 중간중간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만 있다면은, 그러면 더욱더 저희가 뭐 쿠팡이나 그런 데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물류센터에서 로봇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에 오토소터라는 것들도 있고요. 약간 바닥에 QR코드 같은 것들도 있고, NFC 같은 것들도 이게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그 로봇들이 정확히 내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GPS도 달려 있고, 그리고 오토소터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이게 보안 가면 보안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통과할 때 그 엑스레이 기계도 있고 하는데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 바코드, 그 박스가 이 소터를 통해서 지나가면은 그 바코드가 스캔이 되면서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벨트 자체가 아예 각 지역별로 가는 벨트로 그 자동으로 옮겨줍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 막 여기 엄청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약에 규칙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브로콜리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들어오고 하나하나씩 벨트를 타게 되고, 이 앞부분에 가면 여기에 브로콜리가 있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것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신기술도 아니고. 네, 진짜 오, 거의 1분에 수확한 개수가 그냥 너무나도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브로콜리도 가능하고 뭐 양배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당근도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하게 되고, 이 당근 개수를 만약에 센다면은 이게 몇 인분인지 그것도 보면 꽤 그냥 순식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밭의 주인이라면 1분에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 집에서 요리할 때 대파를 썰면서 이거 맵고 눈도 아픈데 눈물 나는데 그냥 기계로 할 수 없나 하면 약간 쿠팡에 가지고 팡파기라는 그런 기계들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음식 생산도 로봇이 요리를 안 해도 과자 같은 것들은 그냥 1초에, 키캣 같은 초콜릿도 1초에 뭐 10개씩 그냥 공장에서 꾸준히 나옵니다. 이게 키캣인데요. 어, 네, 심지어 박스 포장까지 다 자동화되어 있으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휴게소 같은 데 가면 호두 과자 기계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 호두 과자 하나하나씩 종이로 랩핑이 되는데요. 그것도 기계가 합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도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데 기가 팩토리에서 그 몇 개월 전인가 작년인가 그때쯤 나온 동영상인데요. 이게 테슬라 공장 안에 보시면은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아닌 다른 자동차 공장들도 비슷하게 많이 자동화가 돼 있는데요. 이게 문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벨트를 타고 움직이고 로봇 암을 통해서 조립이 되고 심지어 용접까지 자동 로봇 암이 다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을 만들기 위해서 기가 프레스라는 기계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냥 진짜 차 거의 전체를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뭐 자동화에다가 IT 기술을 적용을 한다면은 이제 좀 더 스마트하게 반복적인 단순 경제 규모로 인해서 단순히 규모를 키워가지고 얻는 것 이상으로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한 그런 부품들이나 물건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경제적으로 약간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이제 좀 더 세밀하고 이 프로세스 자체를 더 복잡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원은 당연히 계속 채굴을 해야 되고 뭐 농사 짓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로봇을 통해 가지고 키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수확하는 것까지 거의 다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IT 기술을 적용을 해서 더 많은 자동화를 도입을 할 수 있다면은 최소 삶의 질을 보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인 질문은 만약에 아무도 요리를 안 해도 되고 빨래도 안 해도 되고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고 운전을 안 해도 되고 뭐 발전소 그런 위험한 데서 일을 안 해도 된다면 그러면은 모두가 무엇을 할까 약간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류에서 과거에 발견된 중요한 것들, 발명품이나 발견된 것들을 보면은 뭐 전기, 뭐 세탁기도 중요하고 세탁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세탁기하고 냉장고하고 그리고 인터넷은 당연히 중요하고 엔진, 내연기관 엔진, 페니실린, 의료기기나 그 연구도 중요하고 반도체 역시 중요하고 이동수단 같은 거 자동차든지 비행기든지 전화기도 매우 중요하고 정보통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통신에 포함되는 것은 인쇄기나 종이나 아니면 글, 그 외에는 당연히 불하고 나침반 그리고 의료기기나 그런 것들을 포함될 것 같은데요. 연구에 포함될 것 같은데요. 안경이고 그리고 바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가끔가다 생각하는데 이 자동화에 대해서 약간 상상을 하면서 그럼 진짜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제 미래 사회에서 빠짐없이 진짜 필수품이 무엇일까 하면 물이 1번일 것 같아요. 물, 그다음 에너지, 그다음 냉난방, 음식, 그리고 옷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제 이동 수단은 배달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든지 우편물을 받든지 주고받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이동 수단일 것 같고요. 뭐 언젠가는 건물하고 집도 로봇이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연히 의료기기나 의료 연구 기술 그런 것도 중요하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적었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도 포함입니다. 온라인 요즘 예전에 없었던 막 인터넷 강의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접근하기도 매우 쉽고 그래서 단순히 뭐 전파 TV 방송이나 그 아니면 뉴스 전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 처리하고 교육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가지고 이것도 결제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약간 공장, 뭐 자전거나 자동차나 컴퓨터나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거의 10개를 진짜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10개를 넘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의 미래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되고 더 풍족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만약에 이 주제들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자동화가 되고 그러면은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